안녕하세요. 나스닥 차트 연구소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5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5,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의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은 MACD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해외 선물 매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MACD 많이들 사용해보셨을 겁니다. MACD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활용도는 제일 높은 지표 중 하나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오실레이터 지표들 중에서도 활용 범위가 제일 넓고 신뢰도가 가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MACD 하나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투자의 가치관이나 승률이 높은 매매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했기에 타 오실레이터들 지표들과 비교해서 신뢰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거죠. 하지만 현재 메타트레이더 5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MACD의 경우에는 시그널선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ACD를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신데요. 메타트레이더 5 안에서 이 아이콘 모양을 눌러주시면 마켓으로 들어가 주십니다. 그 다음 여기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시고 MACD 숫자 2까지 적으시면 MACD 라인 2 메타트레이더 5가 나옵니다. 이걸 다운받아 주세요. 그 다음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MACD의 기본값으로는 12랑 2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준선에서 0 하나만 넣어주시면 모든 세팅이 끝나십니다. 이 MACD 선으로 12와 26을 설정한다는 것은 장기와 단기의 값을 얼마를 두고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즉 단기의 값은 12, 장기의 값은 26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트레이더들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본인이 제일 맞다고 판단되는 분봉에 이 설정값도 바뀌어야지만 올바른 지표 활용 방식입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1분봉 기준으로 단기 12의 값을 넣었다면 1분봉 12분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선이 될 것이며 26의 값을 넣었다면 26분 동안 평균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보자면 5분봉으로 예시를 들자면 단기 10이면 얼마겠습니까? 5 곱하기 12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1시간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거죠. 26시간이면 곱하기 5 하셔서 2시간 조금 넘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5분봉 기준이 제일 보기 편하고 승률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5분봉에 12와 26의 값을 넣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그널선 같은 경우에는 MACD에 내가 설정한 값 9일 이동평균선 값이 일반적이며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MACD 값에서 시그널 값을 마이너스한 선이 MACD 선이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시그널 선과 MACD 선을 이용해서 나온 값을 보고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움직임을 보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ACD 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상승,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하락, 이러한 패턴들은 다른 보조지표들에서도 무수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략을 수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방식은 너무 기본적인 사용 방식이며 사실 매매하시다 보면 승률이 높지 않은 걸 겪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준값만 조금 수정하신다면 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매매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값은 본인이 설정한 0의 값 아래에서 시그널이 발생하느냐 위에서 시그널이 발생하겠느냐 이 두 개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만 보셨던 하락 추세에서 시그널 선에서 골든 크로스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십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가짜 신호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진입하신다면 손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락 구간에서는 단기 상승 시그널이 나온다 하더라도 가짜 신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0의 값 이하에서는 골든 크로스를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데드 크로스만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MACD 선이 0의 값 위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면 데드 크로스를 보시는 게 아니라 골든 크로스 하는 지점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돌파, 시그널 선을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상승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MACD의 가장 큰 단점인 후행성 문제가 나타납니다. 후행성은 간단히 말해서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한 지표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입니다. 이 후행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MACD선 기준선 0 이하의 자리에서는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더라도 바로 의심의 여지 없이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셨다가는 이 가짜 신호에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0 이하 자리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아닌 데드 크로스 자리만 초점을 맞춰놓고 매매하셔야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0 이하 자리에서도 MACD 선이 위치해 있다는 건 시장이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의미이니까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 자리에서만 포지션을 진입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 차트에서는 MACD 선이 0 이상에 위치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드 크로스의 자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승 자리에서는 이 상승 차세가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 매수세가 더 강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기에서는 매수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만 우리가 포지션을 매수 포지션만 진입을 한다. 이 개념만 알아도 MACD를 활용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표에다가 추가적으로 EMA 이동평균선을 같이 쓰시면서 활용하시는 것도 승률이 굉장히 높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의 기준선이 MACD 선이 시그널과 일치하게 됐을 때 이 포지션과 같이 연계해서 보시는 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이며 해외 선물에 대한 문의사항 혹은 해외 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그리고 메타트레이더 계좌 개설 문의는 아래의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되십니다. 지금까지 나스닥 차트 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